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이 발언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가 봐요. 오늘 증시부터 좀 얘기를 살펴볼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막 시작이 됐을 때는 증시 상황이 비교적 괜찮았었는데 지난 주 계속 주식시장이 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란불을 보이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시장이 더 하락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 다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전 초기 맞으면 하마스의 공격 직후라 가지고 이 증시의 그 영향이 크질 않아 보였는데요. 지금 결정적인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확전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더 큰 확전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준 게 분명히 하나가 있고 또 방금 보셨듯이 지금 파월 의장의 그 발언 지금 금리 인상이 12월에 가능하고 당분간 자신은 이 경제를 바라볼 적에 인플레이션을 제일 중요시하게 바라보겠다. 이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 영향을 준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분명히 하락세가 분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더 우선으로 두겠다. 그러니까 경제가 냉각돼도 감소하겠다라는 표현의 행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물론 확률상의 부분이죠. 근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미국 안에서 경제 성장의 어떤 흐름이 분명히 뚜렷이 보이고 있다. 그 불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 현재의 높은 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무게를 싣는 쪽이 더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얘기할 때요. 미 국채 금리를 또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게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그 장기 국채, 그러니까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은 게 2007년 이후의 일이에요. 뭐 기억하시다시피 2007년이라는 거는 서프라임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10몇 년 만에 16년 만에 지금 이게 제일 높은 저걸로 올라갔으니까 이 장기 국채가 잘 팔리지 않는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미국이 너무 많이 국채를 발행해서 그렇다라든가 장기적인 금리 이 전망이 어두워서 그렇다라든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소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에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좀 낮춰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이미 시장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좀 강성 발언을 하니까 장기 국채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강성 발언도 나왔고 이게 지금 겹쳐가지고 시장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칠 텐데 그렇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요. 이번 가자 지구에서 병원 공습 폭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이제 그 경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큰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이 사태의 성격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국제 분쟁이 있을 적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제 말 폭탄만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게 좀 더 높은 단계겠죠. 근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그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민간인들에 대한 직접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애기들 사진 너무 안타깝죠.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군사적인 의미에서 폭력의 그 균형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서와 아주 밑바닥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도 아주 깊은 차원에서 상흔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명이 가령 몇백 명, 몇천 명이 날 경우에 이게 단순간에 어떤 협상으로서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모두 다 종합해서 이제 어떤 경제 지표로도 나오는 것 같고 증시도 파란불이고 미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짚어드렸습니다. 유가도 크게 오르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가가 좀 예상보다는 안정세를 보이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황이 반전이 돼서 네. 2주 만에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 이상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석유가를 알아보는 그 벤치마크를 우리가 두 개 사용하는데 네. 그 런던에 있는 브레트 유가하고 그다음에 요 서부 텍사스 유가인데 서부 텍사스 유가가 명목 수치는 좀 낮게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90달러에 그 배럴당 90달러에 거의 육박하게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는 조금 이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뭐 100달러 정도는 쉽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관계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가 시장에 던지는 파동이 굉장히 큰데 네. 어제 그 이란이 한 발언을 좀 주목해 볼게요. 이란이 이슬람 협력기구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이스라엘에 석유를 팔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요걸 우선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도 이 석유 안보 위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석유 수입선을 중동 국가들에서 다른 국가들로 바꿔놨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바꿔놔서 예. 이 발언이 설령 실제화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스라엘에게 타격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타격적으로 이 발언을 해석하지 말고 예. 하나의 이데올로기전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좀 악몽 같은 기억입니다만은 1973년 그 유명한 그 오일 쇼크가 시작이 됐을 적에 예. 오페크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인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돕느냐 서방 국가에서 예.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수출을 안 하겠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제적인 실리적인 계산에서 나온 그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예. 이 전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의 단합을 요구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1973년에 있었던 일하고 비교를 해서 그 의미를 음미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이란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로 꼽혔잖아요. 예. 혹시 이란의 이 같은 발언은 점점 개입의 여지를 예. 두겠다, 좀 예. 발을 좀 담그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그 영어로 tit for tat이라고 하는데 예. 한쪽에서 뭘 하면 다른 쪽에서 이 맞수를 두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걸 tit for ta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란이 지금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미국 쪽에서 이미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 이란을 이번 전쟁 배후로 지목을 하고서 예. 지금 8조 원의 자금을 동결했어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더 나아가야 된다. 더 강하게 압박해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트럼프 대통령 때 시행하고 있었던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까지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란은 굉장히 지금 격앙이 돼 있는 상태고 이란의 격앙된 모습 뒤에는 미국의 행동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란이 만약에 지금 굉장히 격앙된 행동을 실제로 옮긴다면은 예. 미국도 또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it for tat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지금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로 저는 보여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 그럼 미국 정치권에서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예. 놓이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사면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이란하고 그 원유 수출 제재를 갖다가 완화시킨 게 바이든이었거든요. 예.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다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개입하는 문제가 애매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예. 트럼프 지금 공화당 쪽에서 제일 센 후보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 되잖아요. 예. 이 바이든에 대한 반대 논쟁 하나는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 경찰 노릇을 할 거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지요.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갈등 문제도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문제까지 또 들어가면은 전선이 3개, 4개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렇죠. 미국이 이 역할 그만해야 된다는 게 그 야당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반론이 세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도 지금 의회 한쪽에서는 이란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전쟁에 계속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면은 예.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번에 뭐 이스라엘 가서 사실상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미 정치권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도 점점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란의 분쟁 개입 여부가 큰 변수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만약에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거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천장이 어딘지 모르고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게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100달러가 문제가 아니고 150달러도 찍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제금융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낸 문건에 그 부분이 있는데 150달러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한 거냐면은 아까 지금 미국이 이란에 있어서 그 제재를 할 경우에 이러면 100달러는 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이미 그 예측한 바인데, 100달, 여기서 아까 tit-for-tat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란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센 조치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그 석유의 상당 부분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페르시아만이 아주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폭이 32km로. 이 부분의 절반이 이란 영해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걸 막아버리겠다. 그러면은 특히 아시아 쪽으로 오는 석유는 거의 한 75%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일촉즉발 위험한 사태가 돼서 150달러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은 한 2008년 정도부터 뭘 공언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 군사 행동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게 되게 되면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가기 때문에 뭐 150달러 뭐 그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서에 전제가 되는 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150달러가 문제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그 하나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엿봤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온 석유가 대부분 아시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시아 쪽에서 사고 있는 그걸 합치면 한 75%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하고 네 나라가 사는 석유만 합쳐도 65%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기대고 있는 석유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 타격을 받는 데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좌시하지 않겠다. 어떤 자기들도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요. 반대로 그럼 이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이란도 나름의 경제 상황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제재를 받으면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미국이 그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렇게 선뜻 뭔가 섣불지고 불로 뛰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이란도 이제 개입을 할 것인가? 낙관론이겠죠. 낙관론도 있을 수 있는데 비관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란이라고 하는 정부가 지금 40년 동안 혁명 정부예요. 반미를 내건 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저제세로 나가게 되면은 국내적인 정당성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권 위기가 올 수 있다. 이게 비관론의 논지입니다. 그렇군요. 금값이 오르더라고요. 경제가 불안정해지니까 어쨌든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값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 1,800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다가 지금 2,00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프가 올랐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부터라도 금을 좀 사놔야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금 시장은요, 영어로 volatile-하다고 그러는데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고 이 등락폭이 크고 주기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금 시장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들여다볼 만큼 정성을 쏟을 생각이 아니시라면은 조금 조심하시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작정 오르지는 않으니까 섣불리 또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섣불리 투자하지 마시라는 그런 조언까지 함께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